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59년생 남자분 사건인데요. 파산 선고 후 절차 진행 중 이제 채무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관제인이 상속인들, 유족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아주 흔치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채무자 유족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이분이 이제 59년생이었는데요. 이제 환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주로 2001년서부터 2016년까지 부친 소유인 천안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배우자 명의 SH공사 임대아파트 2,560만원, 여기에 지금 거주 중이었습니다. 직업 이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주로 이제 택시기사로서 일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서 18년에는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택시회사 기사로 적은 수입만으로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었고, 2016년경 신장암이 발병으로 치료비까지 부담되어 채무가 급증했고, 2011년 파산 선고 후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한번 면책을 받으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보면 배우자가 있었고요. 자녀들이 3자녀가 있었습니다. 파산 채권은 6,216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뭐였냐면은, 흥국화재 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을 한 3건 정도를 총 해약환급금이 한 690만원 정도 됐는데, 이거를 이제 몇 년 전에 변경을 한 겁니다. 자녀분 명의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환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환가할 찰나에 이제 이 채무자가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부친은 이제 사망했고요. 모친 사망. 채무자는 파산 선고 2일호인 2019년 2월 13일 사망으로 채무자의 잔존재산. 만약에 이제 관제인이 부인 청구를 행사했을 때 보험 해약환급금 570만원을 반환받아서 파산 절차에 파산재단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채무자의 잔존재산이 있을 경우 사망으로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생전 파산이었지만 법에 의해서 상속재산 파산이 효과가 납니다. 다만 채무자 및 자녀들에게 망인에 이 외에 또 다른 채무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관제인 입장에서는 가족들에게 그냥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해 놔라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해 놓고 별도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 상속재산을 관제인이 생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환가를 해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선행적으로 여기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 및 가족들에게는, 상속인들에게는 혹시 모를 우발적 채무 발생에 대비해서 이제 한정승인만 받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570만원을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일종의 이제 상속재산 파산이 돼버린 겁니다. 채무자는 사망을 해서 없어지고, 채무자가 남긴 재산 570만원, 그거를 결국 채무자의 채권자들, 망인의 채권자인 상속 채권자죠.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절차를 종료하면 나중에 배우자 및 상속인들은 별도로 이제 한정승인 절차에서 이걸 이제 신고를 해놓고 별개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필요 없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관제인이 이 생전 파산을 상속재산 파산으로 생각을 해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을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잘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주 드문 사건인데요. 파산 선고 절차 진행 중 채무자 사망 시 관제인이 유족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지. 예전에 이제 이 사안 말고 제가 한 사안은 뭐냐면, 그분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이건 당사자 사망으로 이제 면책 없이 파산 절차는 폐지하고 면책은 있을 수가 없죠. 채무자가 사망했으니까 면책 절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재산이 남긴 사안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안 말고 제가 예전에 한 사안은, 그분은 이제 부인권 행사를 해서 근저당권을 이제 환가해야 될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한 4,500 정도로 환가를 해야 되는데, 유족으로 누가 있었냐면, 이혼한 부인은 사실은 이제 상속인이 아닌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성년 자녀하고 미성년 자녀하고 섞여 있었어요. 딸 셋인가 있었는데, 그 딸들한테는 상속 포기를 하도록 알려줬어요. 왜냐면 이 파산 절차에서 면책 절차가 안 되니까 별개의 절차로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니까, 세 딸이 상속 포기를 하니까 그 채무는 어디로 넘어갔겠습니까? 직계 존속인 할머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 모친이 살아계셨거든요. 그분이 다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 손녀들이 상속 포기한 거를 알고서 이제 다시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딸들이 그냥 한정 승인 하시고 어머니한테 넘어가지 않게, 시어머니한테, 전 시어머니죠,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만, 이미 시댁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냥 자기는 딸들한테 그냥 너희들 깔끔하게 3명 상속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의 어떤 채무는 시댁에서 나중에 포기할지 한정 승인할지는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관계가 좀 악화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상속 포기를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 딸은 상속 포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재산, 한 500 정도 되는 재산은 망인의 채권자들한테 알려줬죠. 사실은 그때 이제 한정 승인을 해도 이 사건처럼 제가 좀 더 설득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이게 좀 상속재산 파산으로 변하는 게 좀 다가오지 않아서 그냥 선택에 맡겼는데, 이것처럼 사실은 한정 승인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유족들에게 이제 한정 승인이든 상속 포기든 그거를 반드시 잘 조언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당사자들이 몰랐을 땐 그대로 승계가 되죠. 그러면 이 망인의 채무는 상속이 되기 때문에 면책이 안 된 채로 사망자니까 면책 절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재산 파산으로서 이제 남길 재산이 없으면 채무만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파산 선고 후 채무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인들은 관제인하고 잘 의논해서 별개의 절차로 상속 포기 내지 한정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게 이제 이 사건의 어떤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좀 들어보시고 유념하셔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